자, 지난 1심 판결이 있고 30날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이제 자청해서 법원 판결 동부처리장 증서를 골자로 하는 이 판결에 도 불구하고 이 공사 중단은 무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1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일부 승소 뭐 그런 언급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주민들까지 그러면서 또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참 왜곡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행정절차가 이게 뚜렷하게 있을 때에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소규모 환경평가 이 하나만 하더라도 그 하자가 뚜렷하고 명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명백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뒤집을 수가 없고요. 또 또한 거기에 보면은 뒤에다가 그 관계 법령들을 쫙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한 10개 막 또 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거론하지 않는 법 위반 사항까지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알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불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다. 그렇게 공사를 강행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최종 판결에서 이것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나면은 저것이 기본적으로 500억이 넘는 사업인데요. 그 도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도민의 돈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또 소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범법 문제이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에서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그거를 아주 축소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위법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항소다 공사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그냥 계속 강행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월정리 해녀회 네. 아니면 이제 위원장이 네. 이렇게 그 행정을 상대로 그것도 이제 제주도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쟁점이 된 건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에 네. 네.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 네. 네. 기재사항이 빠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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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00m 거리에 떨어진 방천물 동굴만 네. 기재했다는 네. 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죠. 예. 근데 이제 요 증설계획에 대한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았다.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소송도를 하면서 네. 그동안 이제 그 환경단체나 네. 여러 도움들이 좀 있었는데 초기에는 네. 어쨌든 이제 막상 이제 소송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해녀회나 아니면 개인이 네. 이 도를 상대로 네. 소송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사실상 그 언론들도 처음에는 굉장한 관심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열기가 식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긴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왔고 네. 1심 판결이 있기까지 네. 어떤 도움 네. 아니면 앞으로 네. 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안을 검토하고 나서 네. 항소할 뜻을 좀 비쳤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핵심에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바라볼 때에 이게 이제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1987년부터 쭉 보면은 가장 병폐가 있습니다. 병폐.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이 도가 행정청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라든가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좀 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간질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보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동부아시초이장의 그 월정에 있는 그 처리장만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거를 제주 시민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최초로 유네스코의 그 세계자연유산을 신청할 때에 제주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00 말년에는 용천동굴이 이제 발견도 되지 않고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2005년도에 용천동굴이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용천동굴이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네. 세계적이고 그다음에 그럴 때에 거기서 이제 이 등재에다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에 따른 문화재 어떤 그 심의라든지 그 세계유산 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이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불법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됐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제일 핵심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주 사회에서 그 저희가 이제 제주 월정의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해녀분들하고 상당히 이제 어떤 투쟁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또 기자회견도 하고요, 집회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보고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뭐 투쟁해가지고 뭐 이거를 그 어떤 승리하겠다 그런 시각을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고 법적인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뭐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가장 어렵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면서 제주도에 있는 또 변호사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뭔 얘기를 했냐면은 행정소송 이기는 경우가 없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은 내용상에는 불법적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그 월정리의 해녀분들이 이거를 인지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마음의 변화 없이 꿋꿋하게 이렇게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동부아수 처리장 부분은 오영훈 도정이 이제 예전에 네. 원희룡 도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걸 또 이제 이게 해결이 그때 안 되다 보니까 네. 오영훈 도정까지 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네. 문제가 되어 왔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그 갈등 해결 국면에서 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합의제가 네. 중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 법적 문제,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렇게 네. 네. 그 아주 갈등이 심화됐는데 네. 결국 이제 주민들과 도 행정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네. 소송, 네. 다툼 네. 또는 뭐 대립 네. 이런 것들이 네. 그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시각으로 볼 때는 네. 썩 적절치 못하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진실을 이제 다투는 문제에서 1심 행정법원은 해녀들의 주장이 맞다. 그렇죠. 결국 행정부의 어떤 법적 절차, 그렇죠. 행정 절차가 위반이다. 그렇죠. 이걸 지적한 건데 네. 지금 이제 법적 공방이 이제 시공사가 네. 해녀들을 고소하고 네.
또 이제 일부 주민들은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서 네. 주요 인사들을 또 고발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그 법적 공방 이런 그렇죠. 그로 비화가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한 해결책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제주도에서도 이게 어떤 이제 그 민간이 그 소통을 잘해서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작년에 또 6월달에 뭐 기자회견하기도 대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항상 이제 어떤 갈등을처럼 도하고 주민 간에 또 갈등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 사례는 이제 전혀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도 판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불법 사항이 너무나 많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법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 문제가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는 뭐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 민주 시민, 그죠? 민주 주권, 민주 도민 이런 거를 이제 또 오영훈 도지사께서 그 취임한 때부터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제 평등한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불법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그 이제 그 뭐 임원들이라든지 뭐 회의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뭐 합의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주민들이 그런 것처럼 그 오도하고요. 예. 그랬는데 또 뭐냐면 이번에 문제가 사실 이런 표현은 솔직하게 또 하나 진실된 것 중에 하나는 뭐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은 그분이 그 2018년도인가에 이제 저 해녀분들이 그 면담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 재직할 때는 이 동부아시 처리장을 설치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지켰습니다. 지켜가지고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오영훈 도지사 부임하자마자 이 가처분으로 하면서 그리고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고소를 하는데 거의 뭐 40명 가량을 고소하고 지금도 송치가 됐거든요. 검찰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치하했다. 그럼 깔끔히 갈등이 해소됐다. 되는데 막상 보면은 다 직결심판 해가지고 그 뭐라면은 그 벌금을 때렸어요. 그리고 선고유예 2년 때렸단 말이에요. 그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그거는? 거기에서 뭐냐면은 다시는 내가 공사 방해를 행동을 안 하겠다.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무슨 각서라든지 뭐 이런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협박이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더 이제 강한 뭐 한 사람 송치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1억 9천만 원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기 주민하고 저한테도 그렇고요. 그거를 강제 집행 그 소송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다가 또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위원장하고 뭐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한다. 저는 물리적인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리적인 걸 합니까? 이 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를 어떻게든지 이제 그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1억 9천을 매겼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혐의를 조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업체들이 불법이 명확하고 또 착공 신고서 이런 것들도 다 사문서로 조작해서 그 공문서로 또 활용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법이다. 그리고 또 합법적인 그렇죠? 시 집회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그 집회를 또 방해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체중해가지고 고소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이 도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대 도정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다.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도 수사상에 검찰에 오늘도 저기 그 수사관 검찰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전혀 그 치하되지도 않았고 지금 수사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업체도 넣었고 또 고발도 했고 그런 당연한 그런 어떤 대응을 좀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결국은 이제 원희룡 도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원희룡 도정에서 해결 못한 부분이 네. 이제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네. 아니면은 증설공사가 불가피한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어떤 그런 그
용량이 좀 네. 모자라기 때문에 네. 증설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네.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형상 변경 과정에서 네. 어떤 그 우리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적시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이거를 약간 어떤 그런 그 허가를 받기 위한 네. 어떤 그런 그 좀 불법적이고 좀 이제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한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오영훈 도정이 들어오면서 네.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을 네. 볼 때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송부터 하고 보는 그렇죠. 행정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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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그렇죠. 소통을 하려는 어떤 자세가 있는지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오영훈 도장은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네. 성과를 좀 내고 싶은 것도 욕심도 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오영훈 도정이 들어오면서 네. 그 전임 네. 도정에서 못한 거를 이어받을 때는 네. 모든 허심탄회하게 이걸 네. 털고 갔어야 된다. 네. 주민들과 소통이 좀 네. 충분한 소통을 네. 통해서 네. 증설의 불가피성도 설명을 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법 이행 과정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지금 법적 공방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2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자, 지금 도정이 가장 아쉬운 점,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어떤 결과적인 거라든가 어떤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는데 전제된 것은 이제 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이 증설의 어떤 불가피성을 얘기할 때 항상 거론하는 것이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용량이 이제 되게 초과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불가피성을 그거로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제주도 그 통계 그렇죠? 제주도 통계에 제주도지사가 그 인구조사 그게 항상 그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대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동부하수 처리장은 이게 용량이 오버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분뇨와 이 생활이라든가 우수 같은 것이 분리됐는데 장마철에 그 우수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치게 돼 있어요. 그 넘치는 양을 평균치 되면은 그걸 꽉 차잖아, 그죠? 그리고 8개 제주도가 이제 서귀포 또 제주시 해가지고 8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불가피성인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는 뭐라 했냐면은 그 도두에 그 삼양하복에 있는 거를 도두에 가니까 도두의 그 만톤을 이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그 광역화 사업. 그래서 이제 광역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이쪽이 좀 많으면은 적은 데다 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했는데 이 지금 그 재작년에도 그 송창권 그 도시환경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그 도에서 이제 그 도지사하고의 질의에서도 이게 앞으로 이제 뭐냐면 집중화는 안 된다. 집중화는 안 되고 이게 이제 분산 지역별로 그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시피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처리장이 110m 있는 데서 그거로 용천동굴도 심의도 안 받고 거기에 그 분뇨 처리장이 있으면 거기에 또 옆에가 용천동굴이 제일 핵심 그 호수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또 이것 때문에 처리장 때문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세계유산이 아니에요.
제일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당첨물도 있죠. 2009년에 조사해서 250m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더 연장이 돼요. 그럼 이것도 지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여기 그 매장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굴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 2016년에 침수수 관할 때는 다 그 부결시켰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할 때 그 심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0.8m 공사를 하는데도 이것이 이제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간선간호도 있는데 절대 한 번도 심의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지금 뭐냐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그 간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영훈 도지사가 항상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 뭐 그 항상 얘기할 때 세계 자연유산의 용천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들은 너무나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 하수 처리장의 어떤 공적 불가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계유산 용천동굴이 파괴되고 있는 이거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공익적 피해가 더 큰 거.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월정은 또 해녀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냐면은 그 폭이 해안의 그 물 지나는 폭이 800m가 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그 해안에 거기 한 7, 800m가 뭐냐면은 또 1.3km가 세계유산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방류관이 가 있거든요. 방류관이 가 있고 법으로도 그 유산적인 또 해녀는 또 세계 인류 문화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유산법에는 여기에 그 관리 주체는 마을 주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그 많은 조항들을 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소통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상하수도의 어떤 그 공익적인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될 수가 없다. 합법적인 행정이 때만이 그것이 뭔가 말이 되는 것이지, 그런 합법적인 행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소통이다, 뭐 주민과의 대화다, 이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다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한다. 불법이 용납되는 건 아니죠. 저기 재판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보면은 제 월정에서 보니까요. 지금도 이 치하시키려고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미 이렇게 어떤 압력들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거, 갈등을 해결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가진 자, 그렇죠? 그 권력자들의 어떤 이용 방법이다. 그렇게 인식해서 우리는 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계유산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제주도의 어떤 상징이고 가치다. 이런 인식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 봅니다.